이 피맺힌 원한을 갚아야 하기에 의식을 잃은 내내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렇게 하늘은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고 그리해 오늘 드디어 그대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다. 낭자. 고생이 심하였으리란 것을 안다. 낭자를 구해준 그 스님은 누구인가? 그 스님은 나의 사부님이시다. 그대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닌가? 내가 만일 잘못되어 사부님에게 화를 미치게 할 수는 없기에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자, 이제 순순히 내 칼을 받아라. 잠깐, 낭자. 낭자는 오늘 나를 죽일 수 없느니라. 호호호. 구중궁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대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 고심이 깊던 차에 우연히 그대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샌님 같은 그대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다만 나보다 약한 그대를 더구나 무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그대를 죽인다는 것이 강호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나 부친의 복수라는 대의가 그보다 우선이기에 나는 떳떳하다. 하며 이에나는 발검을 하고 임금을 노려보았다. 10년 전 이에나를 구하고 그녀의 사부가 되어 무공절학을 전수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지리산 화엄사의 일현선사였다. 일현선사는 그의 필생의 절기인 화조검법으로 일세를 풍미하였고 또한 그의 탄지점혈법은 독보적인 것으로 강호 그 누구도 구사하지 못하는 신기였다. 일현선사의 화조검법 42식은 오묘함이 실로 엄청났다. 이에나는 아름다우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쾌검으로 임금의 온몸을 찔러 들어갔다. 임금은 빠른 쾌검보다 더 빠른 보법으로 이에나의 예공을 피했으나 언제까지나 방어만은 할 수 없었다. 이에나가 몸을 회전하며 어디서 공격하는지도 모르게 예측 불허의 초식 전개를 펼치자 임금은 드디어 승용장 제1식으로 찔러 들어오는 칼을 밀어 보냄과 동시 제2식을 시전하여 이에나의 가슴을 향해 장풍을 내뿜었다. 이에나는 가볍게 몸을 돌려 제2식을 무력화시켰다. 실로 화조검법 42식은 한 초식 하나하나가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 이를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자유롭게 상하좌우로 번개처럼 빠르게 칼을 운용하는 이에나의 모습은 대기와 어울려 천사처럼 고왔다. 이에나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가 숲 전체에 은은히 퍼져나가 임금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임금은 처음 보는 검법과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듯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이때 이에나의 칼이 임금의 왼팔을 찔렀다. 임금의 왼팔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임금은 정신이 퍼뜩 들어 지혈함과 동시 승용장 제3, 사식을 연겁 후 이에나의 칼과 가슴을 향해 18의 공력을 담아 구사했다. 이 장풍의 위력은 상당했다. 이에나의 칼이 휘청거리고 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으나 강풍이 몸에 닿기 전에 용이 기둥을 휘감아 올라가듯 몸을 회전시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이를 피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을 거꾸로 하여 천사가 하늘에서 강림하듯 내려오면서 칼로 원을 펼치며 임금을 향해 휘두르자 임금이 이를 피해 발을 힘껏 굴러 뛰어오르며 승용장 제5식을 시전했다. 이에나가 제비가 물을 박차며 오르듯 내려오던 몸을 바로 세워 착지할 순간 이 가공할 장풍은 그녀의 칼을 든 손목을 직격했고 그녀의 칼이 허공 저 멀리 날아가 큰 나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간신히 중심을 잡고 안감 힘을 쓰며 버티고 섰다. 낭자, 괜찮은가? 임금이 그런 그녀 앞에 다가가 소리쳤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임금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졌다. 부친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복수를 하지 못하여 분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다. 어서 죽여라. 난 낭자를 죽일 마음이 없느니라. 불심은 자비에 있고 자비는 원한을 없애야 함에도 낭자는 아직도 일현선사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나? 이 말에 이에나는 깜짝 놀랐다. 임금이기에 문을 중시하고 문은 소홀히 하여 손쉽게 죽일 수 있으리라 여겼다. 물론 경공은 뛰어났으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경신술만 배웠으리라 생각했다. 한데 그것이 아니었다. 경공만큼이나 무공 또한 고수였다. 아니 최고수의 반열에 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무기도 없이 오직 장풍만으로 10년 배운 자기의 검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자기의 사부까지도 대번에 알아냈음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복수를 하지 못해 분한 마음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경이라는 남자한테 신비로움을 느꼈다. 어떻게 사부님을 알았느냐? 허허, 낭자. 일연선사의 독보적인 화조검법을 모르는 자가 있다더냐? 사부님의 검법을 완전히 터득하지는 못했다 하여도 9할은 내 것으로 했다고 자부해왔다. 하나, 오늘 그대에게 무참히 패하고 말았다. 10년 인고의 세월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구나. 그대가 오늘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죽여라. 하며 이에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뺨 위로 흘러내렸다. 이를 본 임금의 마음도 숙연해졌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임금이 입을 열었다. 낭자,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라. 낭자의 집안을 몰살한 원흉이 내가 아님을 증명해 주겠다. 그리고 내 반드시 그 원흉을 잡아 낭자에게 복수의 기회를 줄 테니 눈물을 거두고 눈을 뜨거라. 임금의 이 말에 이에나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살며시 눈을 뜨고 임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녕 원흉이 그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원하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임금은 이 말을 남기고 숲을 뚫고 날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에나도 숲을 뚫고 나와 하늘을 날면서 생각했다. 10년을 원수로 알고 오직 복수의 1년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원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나의 머리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가족을 몰살한 원흉은 그토록 잔인한 자였는데 오늘 마주한 이경은 잔인함과는 동떨어진 인자하고 후덕한 인격을 지닌 자였다. 그가 원흉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임금과 이에나가 거의 동시에 주막에 당도했다. 내금위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을 맞았다. 이공자,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예정대로 선무관으로 가지요. 아, 그리고 이분은 이에나 낭자라고 하오. 앞으로 나를 대하듯 하시오. 예. 전하. 알았사옵니다. 이낭자, 김종헌이오. 이에나예요. 임금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예나 낭자. 먼저 들렸다 갈 곳이 있는데 함께 가겠는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 내금위장이 놀란 눈으로 임금을 불렀다. 이 공자. 괜찮소. 그럴만한 이유가 있소? 내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니 아무 말 마시오. 내금위장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임금의 말이라 인해 수긍하곤 말했다. 가시지요. 선무관은 바로 지척이요. 세 사람은 주막을 나와 선무관 정문에 도착했다. 내금위장이 문을 두드리자 곧 행랑아범인 듯한 노인이 나와서 물었다. 뉘시오. 문주님을 뵈러 왔네. 그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행랑아범은 선무관 중앙건물의 대청으로 이들을 안내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참 그리고 조남이? 이경이라고 하네.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리자 선무관주 현우명이 황망히 대청문을 열고 나타났다. 이 공자. 이 밤에 어인일이십니까? 아, 김 공자도 오셨군요. 현관주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 노부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에나 낭자라고 합니다. 예나 낭자, 이분은 선무관 현우명 관주라네. 이 낭자. 어서 오시오. 환영하오. 관주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어요. 소녀는 이에나라고 해요. 이에나가 예를 갖추고 머리를 숙였다.
현우명이 모두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하녀 2명이 다관과 찻잔을 가지고 와 정중히 차를 따라 이들 앞에 놓고 나갔다. 임금이 현우명을 보고 말했다. 관주님, 문희련의 소식을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문희련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노부는 금시초문입니다. 며칠 전 좌포도청에 침입하여 그곳 옥사에 수감되어 있던 경상 홍대방을 살해하였어요. 포청의 탐문조사 끝에 그가 떨어뜨리고 간 옥패 팔각신표를 발견하곤 문희련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노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현관주님이십니다. 실은 선무관이 해주어야 할 일이 있어요. 포청에서도 한양 도성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곤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문희련이 분명히 잔당들을 모아 제기하려고 할 테고 또한 그 장소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닐 것이에요. 강호 무림의 일은 강호 무림이 더 빨리 소식을 접하리라 봅니다. 이 공자, 염려 놓으세요. 본관의 제자들에게 당부해 놓겠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아마도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문희련의 행방을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조정의 대소 신료 가운데 누구의 끈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공자, 그리고 관주님, 청이 하나 있어요. 청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이 낭자를 오늘 하루 밤 묵게 해주세요. 내일 김 공자를 보내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